여러분 요번 시간에는 그 4과목의 그 1장 2절 분석 모형을 개선하는 방법들 중에 그 데이터 분석 모형의 개선 방법이죠.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사실 이제 방지하는 방법은 이제 과대적합이나 아니면 그 과대적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너무 많은 그 적합 모형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반대로 훈련 데이터를 이제 반영하지 않는 뭐 극단적인 상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이제 좀 그 데이터 분석 모형을 설계할 때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할 때 매개 변수들이 있는데, 이걸 최적화하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데이터 분석 모형의 그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 뭐 이런 그 검증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 고차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서 그 최적화하는 방안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변수를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변수 축소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뭐 그런 방법도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석 모형을 융합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머신러닝의 데이터 분석 모형을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모형들 중에 기본적인 그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전 단계, 여기 최종 모형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석 모형들이 그 서로 그 하나의 분석 모형을 쓴다라기보다 여러 가지 분석 모형을 좀 고려를 하면서 최종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 이 방법을 좀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과대적합이라고 하는 건 오버피팅이라는 말인데요. 그 반대말은 이제 미적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대적합은 일반화 오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미적합은 이제 훈련 오류라고도 하는데, 이제 뭐 간단한 회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서 분석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좀 해봤더니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 모형을 가져갈 거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극단적인 예로 뭐 요게 이제 그 나는 요 데이터를 뭐 분석 모형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그 추정값을 나는 요 요선상에 있는 점으로 하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트렌드나 어떤 그 뭐 이렇게 약간 이차함수적인 건데요. 그걸 반영 안 한 거죠, 전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요 선들을 다 연결하는 이걸로 하겠다. 뭐 이거는 좀 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요런 경우로 이제 일반화적인 오류, 과대적합,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은 둘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로 분석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귀 분석 모형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즉 이제 이러한 그 훈련 데이터들과 분석 모형 사이에 그 차이의 제곱이 되죠. 그걸 최소화하는 뭐 어떤 이런 선을 긋는 방법이 바람직한 추정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바람직한 추정 방법으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적합이나 과대적합,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 이제 그 뭐 어떤 이게 그 예측 모델에서 보면 뭐 이런 방법으로 나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편향과 우리 그 어떤 분산 예측된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인 데이터들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값들은 정확하게 그
예측은 이제 가능한데, 예측은 이제 그 편향은 얘보다 어떤 평균값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 예측한 값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보다 잘 맞으나, 얘는 좀 분산이 크죠. 들쑥날쑥하니까. 근데 얘는 평균값은 그 잘 안 맞겠죠.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분산은 적은 거죠. 그렇죠? 얘는 항상 이렇게만 예측을 하니까. 그래서 편향과 분산을 좀 고려를 하면서, 편향과 분산을 둘 다 줄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편향과 분산을 적당한 크기로 줄이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바람직한 추정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인 경우고, 이거는 이제 분류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분류하는 모델인 경우, 뭐 그 사실 이제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분류 모델인데, 이렇게 그 데이터를 다 이렇게 너무나 이제 데이터에 너무 충실해 가지고 하는 과대적합이 있고, 이건 대충 이렇게 그리는 미적합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방법이, 이런 분류 방법의 이런 모델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라이브러리 형태, 패키지 형태들은 다 이 방법을 로서 데이터 분석 모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분산 y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분산, 요 위아래가 이제 편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그 목표치로 하는 게 빨간색인데,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네 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바이어스는 보면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작은 거죠. 평균 빨간색에 이제 몰려 있으니까 편향은 작지만, 또 그 분산적 관점에서 보면 얘보다 얘가 좀 작은 거죠. 그렇죠? 이게 얘는 이제 흩뿌려져 있고, 얘도 흩뿌려져 있고 분산이 큰 거죠. 얘는 이제 몰려 있으니까 분산이 작은 거죠. 그래서 그 분산도 작고 편향도 작은, 결국 이제 이런 거를 그 이런 모델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인데, 얘도 작으면서 얘도 작은 이런 게 상당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어느 정도의 편향과 분산 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정확히 여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런 모델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지만 이제 이렇게 과대적합인 경우 모델이 좀 복잡하겠죠. 이런 경우 모델이 단순하고, 근데 이제 모델이 단순할수록 어떤 평균에서 멀어지는 이런 값은 이제 커지고,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학습 에러는 작아지겠죠. 이제 학습 데이터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러는 검증 데이터 가지고 하는 에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모델이 복잡할수록 좀 과대적합으로 갈수록 우리가 학습 에러는 작지만 실제 실데이터 가지고 할 때는 에러가 커지는 거고, 미적합인 경우 이제 대충 이렇게 이런 경우 미적합인 경우는 그 편향 값이 두 개 다 커지지만, 학습 에러인 경우가 그나마 좀 이제 편향이 작고, 어쨌든 밸리데이션 에러는 학습 에러보다 커지요. 편향도 커지고 분산도 커지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적당한 모델의 어떤 복잡도, 요 영역에서의 컴플렉시티를 갖는 게 모델이 바람직한 모델이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편향과 분산을 두 개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설계하는 방법은 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과대적합은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오차가 증가하는, 바이어스가 증가하는 원인을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개변수 최적화에 대한 우리 분석 모형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 목적을 정의하고 가설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처리하고 모델링하고 성능평가 운영 이런 전 단계에서 보면 그 데이터 분석의 전 단계에서 매개변수 최적화에 대한 그 이해는 항상 그 같이 좀 검토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 분석 목적 정의할 때도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방안, 가설을 설정할 때도 그렇고 데이터 수집 저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처리하는 단계. 전 단계에서 매개변수 최적화하는 과정이 가장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그 한 세 가지 정도 설명을 할 텐데 회귀 모형에 대한 변수를 선택하면서 매개변수를 최적화하는 방법하고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분석 모형의 그 데이터 학습을 통한 그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우리 교차 검증을 통한 매개변수 최적화 방법하고, 그다음에 예측값, 우리가 예측값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 뭐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지만. 근데 먼저 회귀 분석에서 그 사용되는 방법은 앞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분석 과제를 정의하고 분석 목적을 정의해서 대상 시스템을 좀 봐서 어떤 객체들에 대한 속성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다양한 그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분석하려고 딱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어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분석하려고 들여다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떤 변수들은 좀 유의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변수들은 좀 그 상관관계가 높아서 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좀 분석해도 되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유의미한 변수를 추론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전진 선택, 후진 제거, 뭐 단계별 선택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그 변수 선택 방법을 적용을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부통계량이나 AIC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해서 통계적인 값인데요. 이 값을 그 구해 나가면서 그 값이 이제 최소화되도록 그렇죠? 구해 나가는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예제를 좀 보면 이게 이제 그 R에서의 그 있는 데이터셋인데요. 이게 이제 아마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어쨌든 이게 보면 그 드라이버 킬스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보면 그 드라이버 킬스라는 데이터를 좀 그 종속 변수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사망자 수거든요. 교통사고의 그 사망자 수인데 여기 보면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건 사고 발생 건수, 프런트는 앞좌석에 앉은 승객의 수, 그다음에 이건 뒷좌석 승객의 수, 이거는 뭐 그 차의 주행거리, 이거는 이제 휘발유 가격, 그렇죠? 뭐 이것도 뭐 배 내에서 수행하다가 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 요 5개만 좀 볼까요? 이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를 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망자 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진선택법으로 이제 요 그 아래서 이러한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를 이런 함수를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AIC 값을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서 AIC 값을 작게 하나 찾아가는 뭐 이런 방법인데 결국 보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라이버스와 KMS 두 가지 변수가 가장 유의한 변수고 다중회귀 모형식을 이제 이렇게 계수까지 구해주는데 결국 보면 그 가장 그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봤더니 사고 발생 변수와 주행거리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앞좌석과 뒷좌석 승객 수에 따른 요인, 또 휘발유 가격은 뭐 사고와 관련이 없긴 하겠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이러한 분석 대상의 속성, 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서 그 유의한 매개 변수를 추출하는 이런 방법도 회귀 분석 모형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뭐 데이터 준비를 하고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 단계의 분석 그 과정에서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 분석 모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매개 변수 최적화는 늘 신경 써야 되지만 요 데이터 분석 및 처리 단계, 요 모델 준비하고 처리하고 모델링 분석 단계에서 좀 들여다보면 데이터 품질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하이 품질 기준을 적용해서 최적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우리가 이제 동영상인 경우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 품질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 적용했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러한 품질 기준을 고려를 하면서 매개 변수를 늘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설정해야 될 속성들에 대한 변수와 값들에 대한 그 의미라든지 어떤 품질 기준에 어떤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 앞으로 데이터 분석 모형에 저장할 매개 변수로서 적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속성인지에 대해서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보면 저희들이 그 데이터 세트를 교차 검증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훈련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또는 이제 그 시험 데이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K 교차 검증이나 홀드아웃 그러면서 그 이제 보통 이제 머신러닝 이런 그 뭐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을 이제 할 때 데이터 분석 계획을 수립하거나 데이터 분할 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원래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즉 검증 데이터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을 하고 성능 평가를 하면서 최종 모델 결과를 제출을 하는 과정을 보통 그 머신러닝을 할 때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보통 그 훈련 데이터, 평가 데이터 분할할 때와 그 머신러닝 수행하고 성능 평가하는 요 단계에서 그 사용되는 데이터의 속성 값들을 그 매개 변수를 활용을 할 때 그 우리가 보통 그 최적화 기법을 같이 좀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요 기법들별로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안들이 서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에서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 분산 또는 이 밑에 가지치기를 할 때 그 서로 다른 그 어떤 분류 기준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가지치기 하는 그 기준값이 분산이나 편차가 가능한 한 감소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랜덤 포레스트 툴도 분류 문제에서 그 최종 결과를 도출할 때 어떤 그 과반수 이상의 분류 결과의 데이터에 대한 값을 가지고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면서 랜덤 포레스트 방법으로 모델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도 보면 마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진. 좀 그러니까 분류하는 기법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는 요 마진의 그 차이를 그 어쨌든 요 분류 그룹에서 가능한 한 서로 다르게 마진이 값이 커지도록 뭐 하는 거고, 인공신경망을 예를 들면 웨이트라는 게 있죠. 웨이트.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 히든 출력 레이어들 사이에 그 웨이트라는 값을 구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인 결정 분류나 뭐 다른 뭐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그 패턴 인식 기법 다양한 걸 이제 하는데 데큐베이션 함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도 적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이제 구분할 때 어떻게 하면 분류 분석이나 예측 분석의 성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셋을 어떻게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훈련 데이터셋을 통해서 분석 모형에 필요한 매개 변수 값을 구하고, 그거를 뭐 이렇게 훈련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검증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나온 매개 변수들하고 비교하고 분석 모형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 세트를 나누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도 많이 저희들이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인 경우인데요. 예측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민스퀘어드 에러 요 값을 최소화하기 위한 매개 변수 값을 뭐 이게 그 해당 분석 모형에 대해서 횟수를 여러 번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 분석 모형에 대해서 예측 값을 그러면서 또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트레이닝 세타와 테스팅 데이터, 훈련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또는 이제 뭐 시험 데이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인데요. 그래서 이제 훈련, 검증, 시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세트를 어떻게 잘 그 활용을 해서 최종적인 모형 구축에서 매개 변수를 잘 그 최적화하면서 최종 모델의 그 이러한 다양한 그 분석 모형의 성능 요거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각각의 그 K폴드라든지 아니면 홀드아웃에서 다양한 그 노하우 방법들이 사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훈련 데이터의 비율을 몇 %로 평가 데이터의 비율을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도 일종의 이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은 분석 모형이나 예측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값을 찾아내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방법들을 제시를 하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분석 모형은 분석 목적을 정의하고 가설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성능 평가하고 운영하는 매개 변수 최적화에서 머신러닝 분석에서는 그 훈련용 데이터와 유사하면서 목적의 일을 이거는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요런 데이터를 이제 평가 데이터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분석 모형의 성능을 최적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험 데이터,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이제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분석 모형을 융합하는 그 설명인데요. 그래서 뭐 융합이라는 말은 분석 모형을 서로 합쳐서 우리가 결국 주어진 시스템의 그 분석을 위한 거니까 뭐 데이터는 마이닝 기법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류를 위한 분류와 예측이죠. 예측은 이제 여기 다양한 방법들을 앞에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율학습 기반의 뭐 군집화 분석 모형도 분류냐 아니면 이제 그 군집하냐 뭐 이거에 따라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고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K-민즈도 있고요. 결국은 이제 군집화 모형은 계층과 비계층, 확률 기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관 규칙 모형도 뭐 그 앞에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성능평가 지표가 지지도와 그 다음에 신뢰도 향상도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순대와 족발을 샀을 때 보쌈을 함께 구매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예측한다 그러면 얘와 얘는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거죠. 관련이. 지지도라고 하는 거는 순대와 족발, 그러니까 뭐 요거와 요거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순대와 족발을 각각 보면 순대와 족발을 같이 산 뭐 확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샐러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순대를 산 사람이 족발을 사는 경우, 그 다음에 요 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죠. 순대와 족발을 같이 산 사람을 순대 산 사람, 족발로 산 사람을 나누는. 여기까지 크게 되면 이제 그 순대와 족발을 에 대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배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에서는 또 아프리오리라는 빈줄 패턴 성장 이런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련돼서 좀 읽어보시고, 머신러닝도 저희들이 좀 많이 설명을 했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이제 저희들이 종속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 이렇게 이런 값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그렇죠? 쓰는 방법입니다. 이제 독립 변수는 연속형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죠. 최근적 묘 이웃도 우리가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 과목에서 3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넘어가고, 결국 분석 대상 시스템의 그 분석 모형을 뭘로 쓰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주제인데, 먼저 이제 이 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먼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독립 변수들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종속 변수, 이게 뭐 하나인 경우도 여러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 좀 보고, 연속형이냐 얘가 범주형이냐, 독립 변수도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해볼까, 이런 모델 적용하는 게 맞나,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예측도 되고 분류도 이 안에다 이제 혼합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연속형인 변수, 독립 변수 중에 아까처럼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범주를 하는 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요 최종 모형을 선정하는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아까 같은 요 변수의 어떤 속성, 그걸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게 좀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 하나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배경 이론은 확률적 접근이 가능하냐, 로지스틱, 나이브 베이즈. 두 번째, 뭐 문서 등 이런 거냐, 그죠? 이런 경우는 나이브 베이즈, 그죠? 그다음에 해당 비즈니스 도메인이 뭐 기준이 존재하거나 계속값 등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거냐, 로지스틱. 그 다음에 목표 변수 밸류에 중요한지 빠르게 탐색하고 의사결정 트리, 그죠? 우리가 종속 변수를 분류하고자 할 때 의사결정 트리, 이게 이제 금방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목표 분류 규칙 도출, 이것도 의사결정 트리고, 예측이 중요하다, 그럼 인공신경망이나 서포트 벡터 머신,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는 경우 뉴럴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 그 다음에 뭐 통계적인 걸 잘 모르겠다, 모수적인 비모수인 경우 K 니어리스트 NN 이웃 기법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존 분류 모델을 이제 일반화해가지고 성능을 높이고자 할 때 랜덤 포레스트가 좋아요.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그 중에 이제 최종적인 모델을 적용을 하는 앙상블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형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명확하고 검증된 이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요거를 먼저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하고 관찰하는 데이터의 속성, 변수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뭐 여러 가지 모델을 적용해서 정확도가 높은 걸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도메인 이슈를 고려해서 또는 분석가의 경험 및 뭐 이런 걸 좀 해가 통찰력을 발휘를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분석 모형을 융합하고 최종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과목의 1장 2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